자, 본인은 지금 27살이잖아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에 해당하는 세대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만 들어봤을 때는 월 한 80만 원을 내면서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실속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 또 최근에 MZ세대들이 뭐 욜로족이다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맞잖아요. 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기존의 MZ 세대들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이제 세상이 편가르기가 된 것 같은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시들이 많이 나와요. 욜로에 미쳐 사는 극단적인 사람도 나오고, 이제 러셀님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진짜로 건실하게 뭐 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럭셔리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타입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무조건 저축을 하게 되면은 암울해졌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의 그 반지하 원룸을 살 때는 가장 안 좋았던 게 이제 층간소음 이런 것도 있었고, 옆에는 이제 중국인 분이 사셨는데 되게 큰 소리로 떠드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고 이렇게 돼서 불만도 많고, 이제 반지하에 살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반지에 네, 살고 반지에 있다는 살고 자체가. 있다는 것 하고, 이제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친구들이 좋다라는 반응을 느끼면서 즐기는 것도 있고, 물론 그런 걸 하면서 느끼는 허세가 없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근데 저한테는 삶의 원동력이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거든요. 클럽에서 가드도 해봤고, 이제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제 극단적으로 그 공장에서 노가다도 해봤고, 이제 서빙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심지어 저는 오토바이 배달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주에 있을 때 6시까지 일을 하고 한번 앱을 켜서 보고 콜을 잡고 바로 이제 퇴근을 했어요. 또 계속 일을 한 거죠. 그 보증금이나 여기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데 그만큼 돈을 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배달 대행을 그만둔 이유도 이제 위험성을 이제 실제로 이제 지인이 다치고 이렇기 때문에 느껴서, 이제 이대로 살면 진짜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해서 나는 오래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만두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투잡을 하면서 했는데, 배달 대행을 그만두고 했는데 살도 엄청 쪘고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서울로 오게 돼서 그 집에도 살고 반지하 원룸에도 살고 이렇게 됐는데 궁핍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무력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명품을 다 그때 산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욕먹는 MZ 세대들의 그 루틴을 그대로 밟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스스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서 오히려 과시하고 이런 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원래 반지에 살 만큼의 힘든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런 걸 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외적으로 티를 내려고 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이, 아까 우리가 전편을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집이 서울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에 자가가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맞습니다. 그 자가가 또 어디냐면 송파구에 위치한 엘리트 중 하나인 리센치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40평대예요. 40평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 3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렇게만 봤을 때 집이 어느 정도 유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20대에 혼자 자취를 하면서 투잡을 뛰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려고 했었던지, 원주에서 다시 서울로 왔을 때 굳이 집에 살 수 있는데 반지하에 살아가면서까지 궁핍하게 하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요, 진짜로. 흔히 말하면 이제 잠실을 살면 이제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도 이제 교사셨는데 그만두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벌어오는 재산을 이제 그 아껴 쓰는 것보다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로 아껴 쓰기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유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처음엔 서대문구에서 시작했어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시작해서 이제 목동 오고 잠실을 오기까지 검소하게 사는 거를 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과 독립하면서 살고, 그 대신에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잖아요.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느끼고, 제가 만약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자아가 굉장히 사라지는 느낌을 느꼈었고, 저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방이 없어요. 그 잠실 집에 보면 이제 동생 방이 있고, 그 아버지 스타일러나 아버지 옷들을 놓는 방에 아버지도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이제 어머니 방이 있으시고, 방이 3개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따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이 더 어색하게 된 부분이
된 게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0살 때 나가서 살기 시작했고 군대를 갔고 졸업을 이제 했고 이제 직장도 거기서 얻고 하다 보니까 20대부터 저는 이제 집에 있었던 기간이 다 합쳐도 1년이 안 돼요. 이게 자취를 해보시거나 서울에서 독립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10대 때 내 집이었는데 내가 이제 자취를 해서 따로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방학 때거나 아니면 휴가 때 잠깐 내 집에 오면 내 방이 사라져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내 집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 방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럼 원주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원주에서 1년 좀 넘게 근무했습니다. 원주에서 1년을 근무해봤고 서울에서 지금 몇 년을 근무하셨어요? 지금 이제 전 직장이랑 지금 하면 2년 차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근무를 했는데 네. 지방에서도 근무해보셨고 서울에서도 근무해보신 우리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지방에서 근무와 서울에서 근무 정말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심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고 사람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야지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근무할래? 원주를 근무할래 하면 원주를 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사람은요? 네. 근데 왜 많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왜 다 서울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서울에 기회가 많잖아요. 옛말에도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서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걸 희망하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로 원하는 걸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 MZ세대라고 하죠. 20대 그 사람들 이제 특히 부산시나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돈이 똑같으면은 지방에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서울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 촬영을 다녀왔잖아요. 네.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월급이 좀 더 짜. 근데 서울이 좀 더 월급이 세.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월급이 서울은 센 만큼 주거비에서 너무 많이 깨져.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굳이 부산에 직장이 있다면 부산에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은 놀러 오긴 좋아요.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긴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곳이 전 서울이라 생각을 해요. 아버님과 같이 있으면 되게 위축이 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봤을 때 선생님을 봤을 때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막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버지랑 있으면 말이 별로 없어져요.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거의 안 하고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제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왔으니까 자유시간이잖아요. 뭐 그냥 컴퓨터를 해도 되고 네. 이제 뭐 책을 봐도 되고 제 자유시간인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들리면은 저는 침대에 있다가 책상으로 가요. 이제 아버지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본인 옷을 가지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다시 가요. 다시 침대에 누워요. 이런 생활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20대인데도? 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진짜 더 많이 지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평생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님과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아버님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나도 다 큰 성인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흔히 말해서 아버님과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상처도 치워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해보지 않으셨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너는 왜 따로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님도 되게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지는 몰랐다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들면은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하는 걸 아버지가 느끼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 포지션이 골키퍼였어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성질 나시면 물건을 던지는데 이게 너무 반사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웃기네요. 네, 웃긴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다 누구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우리에게 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아버님이 나쁘신 분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버님도 그때는 불안정하실 때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걸 빨리 관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본인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실 건가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 저는 요즘 듣는 게 아버지는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위치에서 몇십 년간 되게 고수를 하셨고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가족을 위해서 흔히 말해서 지금 직장인보다 옛날 직장인들이 그 수치로만 봐도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버텨내셨다는 생각에 굉장히 존경심도 들고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천천히 이제 아버지랑 계속 얘기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결혼이란 걸 해야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옛날부터 결혼은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 대신에 저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일절 없었어요. 예전엔 단순하게 나의 퇴근 시간 이후에 육아를 돌보는 시간이 싫다 도 있었고, 요즘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아이를 육아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보다는 엄마로서의 삶이 되게 중시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이제 그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걸 극복을 해주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 들기 때문에 아예 아이를 갖지 않고,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은 이제 그 여자로 좀 대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꼭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 결혼을 하면 애를 안 낳는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혼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결혼은 빨리 해라, 그리고 애를 낳을 건 빨리 낳아라. 근데 맞습니다. 애를 안 낳을 거면 차라리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애를 안 낳으실 거면 차라리 결혼이 아니라 그냥 연애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미혼인 직원들도 있고 기혼인 직원들도 있고 아이가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삶이 너무 180도가 달라요. 그렇죠. 예, 미혼인 사람은 근데 기혼인 사람을 부러워하고, 기혼인 사람은 미혼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결혼하게 되면 불편한 점도 많겠죠. 하지만 이제 결혼에 대한 선망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해보고 이제 실제로 느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시네요. 보시면 이제 이러한 삶도 있고 저러한 삶도 있잖아요. 주거 형태도 다양하고 삶의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이러한 결혼 형태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아이를 진짜 원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되게 아이 크는 재미로 보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있고,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한 가지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건 꼭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걸 서로 존중을 해주는 문화가 전 더 갖춰져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젊은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제 스스로가 발전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어 행복이란 뭐예요, 도대체? 잘 때 되게 아쉽지 않은,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일 뭐 할까 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에 나의 에너지를 다 썼다, 모든 걸 소모했기 때문에 되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네. 요즘은 굉장히 제가 그렇게 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항상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시기 때문에 욕이 아니고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멘트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오늘 이제 제가 사는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이제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 영상을 봐도 아유 저 뭐 XX 막 이러면서 저도 날리고 싶은 부분이 많을 건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이제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랑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